쪽에 8번 비과세에 대한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일정은 비과세까지만 진도 나갈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분 하기에 달라서 조금 더 납세 절차까지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납세 절차는 설명을 다 해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입문 과정은 우리가 비과세까지만 정확히 알아두면 된다는 것. 비과세도 우리가 올해 자꾸 작년이라고 그래요. 이제 1월부터는 작년이라는 표현 써도 되는데 출제가 안 됐으니까 꼭 신경 써야 됩니다. 비과세. 그럼 우리가 재산세 비과세다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오죽하면 세금을 안 걷겠어. 재산세라는 건 재산에 대한 세금인데 내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너 재산세 내지 말래. 그럼 오죽하면 국가에서 포기하냐는 얘기죠. 그건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진 재산이 재산권 행사를 못할 재산이니까. 있어도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슬픈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다 그러면은 일단 첫째, 국가가 보유한 건 비과세야. 벌써 세 번째죠. 국가가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 국가가 하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국가가 보유한 재산은 비과세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다 땅이에요. 땅은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해. 이러면 오죽하면 세금을 안 걷겠을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토지 위주로 공부하는데 토지는 땅은 내 땅인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재산의 가치가 있다. 그럼 당연히 과세가 돼. 근데 땅은 내 땅인데 재산적 가치가 없다. 그러면 세금 거두면 큰일 나죠. 재산적 가치가 없는데도 재산세를 내라고 그러면 너무한 거야. 요건 비과세예요. 그래서 토지의 과세 비과세는 이렇게 하면 돼. 내 땅에 재산 가치가 있다. 그럼 세금 내야 돼. 땅은 내 땅인데 재산 가치가 없다. 그럼 세금 못 걷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째, 국가가 소유한 거. 국가가 소유하면은 세금 낼 필요 없죠? 국가 건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국가끼리, 국가가 아니죠. 이건 사실상은 뭡니까? 국가끼리는 조약을 맺어요. 상호 면세주의라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 대사관 재산에 대해서 세금 매기지 마.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니네 나라 대사관 재산도 세금 안 낼게. 상호 면세주의야. 그러면 상호 면세주의인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대한민국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재산은 당연히 뭐한다? 과세가 된다. 이게 시험에 돌아가면서 나와. 이건 어디 똑같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똑같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 지문은 출제가 됩니다. 내가 꿍시렁대는 게 없는데 이런 건 꿍시렁대요. 왜? 국가끼리는 조약 맺었거든요. 서로 세금 매기지 말자. 근데 이건 안 나오고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요게 출제가 자주 되는 게 제가 꿍시렁대는 거죠. 국가끼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산에 대해서 과세냐 비과세냐. 니네 나라가 비과세하면 우리도 뭐한다? 비과세. 네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국가와 계약,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요거죠. 국가 소유를 개인이 사용을 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과세가 되는 거고 매수계약자. 그런데 유료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니까 네 거니까 네가 내. 네가 내. 네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는 거죠. 아까 다 미리 설명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이거죠. 거꾸로. 개인 소유야. 개인 소유를 국가가 사용하는데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국가가 사용하는데 1년 이상 공용, 공공용. 이건 뭐냐? 개인 소유를 국가가 사용하는데 1년 이상 공용, 공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요 말은 아무 말이 없으면 공짜로 사용하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 소유를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유상, 무료, 없어 그 말이. 그러면 공짜로 사용한다는 뜻이야.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면 국가가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내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 정리할게요. 국가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무상으로 사용한다. 사용하는 국가가 미안하니까 세금 내지 마. 내가 낼게. 비과세. 그런데 국가가 유료로 사용을 한다. 유료로 사용하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면 네 거니까 네가 내.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가 돼야 되겠죠. 요 용어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배운 거야 미리.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느냐? 국가가 사용하냐? 개인이 사용하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아요.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유료로 사용하면 안 미안하니까 네 거니까 네가 내. 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보세요. 요거야. 땅은 내 땅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써. 그러면 짠하니까 비과세. 혼자 써. 그러면 과세.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보죠. 도로, 하천, 제방. 제방이 뭐죠? 제방? 뚝. 국어가 뭐죠? 또랑. 도랑, 또랑. 유지, 저수지 이런 것들 있죠. 호수, 늪 이런 거. 그래서 도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도로도 사설도로, 줄여서 사도라고도 나옵니다. 사설도로의 뜻은 뭐냐? 땅은 내 땅이야. 근데 내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을 해줬어. 여러 사람이 써. 그럼 당연히 비과세가 되죠. 해서 단어만 알면 돼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그 다음에 우리 미리 설명했죠? 묘지. 묘지는 땅을 사올 때 취득세만 2% 내는 거야. 나머지는 다 비과세라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도 비과세. 그런데 하나 나왔어요. 요게 전용. 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내 거야. 여러 명이 같이 써. 그럼 비과세야. 근데 시험에 이거 봐요. 처음으로 나왔어.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 전용. 제가 얘기했죠. 평상시 몇십 년 동안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오는 건 상식선에서 접근하라고. 힌트가 주어진다고. 전용이라는 건 나 혼자 쓰는 거야? 다 같이 쓰는 거야? 나 혼자 쓰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 전용이 처음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는 땅은 내 땅인데 여러 명이 같이 쓴다. 그럼 공익사업이니까 비과세가 되고, 전용, 나 혼자 쓴다. 그럼 당연히 과세가 되고.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처음 전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묘지 꼭 신경 쓰세요. 취득세 나올 수도 있고 등록면허세 나올 수도 있고 재산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국가가 소유한 것, 국가끼리, 그 다음 사용하는 사람이 미안하냐 안 미안하냐. 그 다음에는 나 혼자 쓰느냐 여러 명이 같이 쓰느냐. 내 건데 내 땅인데 다 같이 쓰도록 제공을 했다. 그럼 비과세고, 전용 나 혼자 쓴다. 그럼 과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 봅니다. 지금부터 요 네 가지는 꼭 알아두셔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토지에 대한 구분이라는 것은 1월부터 배운다고 그랬죠? 요걸 알면은 더 쉬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보호지역이 나옵니다. 어떠한 보호지역에 땅이 있어. 그럼 어떠한 보호지역에 있다는 건 규제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보호지역은 둘로 나눠요. 규제가 아주 세. 그러면은 비과세, 세금을 안 걷어. 근데 요 지역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만 싸게 걷어요. 과세다. 그러니까 보호지역이 나오면 나중에 기본서 받으면 아니다. 다른 거 볼 때는 보다가 가출을 해. 너무 지역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좁은데 웬 보호지역이 이렇게 많은가 몰라. 이걸 다 공부하면 기절해, 가출해. 이렇게 공부합니다. 보호지역은 특정 규제지역 4군데 지역만 공부하면 돼. 4군데 지역은 규제가 엄청 세. 엄청 세니까 재산권 행사가 안 돼.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요 4가지 특정 지역을 뺀 나머지는 재산권 행사를 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들은 세금을 걷어요. 과세가 된다. 이게 너무너무 많거든. 이걸 공부하다 가출하니까 4개만 공부하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4개뿐이 없어. 이건 무지 많어. 그럼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여기야.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보호지역이 있어. 4개 지역만 알아. 4개 지역은 규제가 아주 세. 재산권 행사가 안 돼. 그럼 세금 못 걷어. 그럼 요 지역 뺀 나머지는 무조건 과세야. 대신 규제가 있어서 세금은 적습니다만은 일단 비과세, 과세 알면 돼. 그럼 4가지 지역이 뭐냐? 여기 보세요.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이다, 군사기지다. 그럼 뭘 생각해? 민통선을 생각하면 되죠. 민간인 통제지역. 그러면 통제보호지역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민통선 알죠? 땅은 내 땅인데 들어갈 때 신고해야 돼. 허가받아야 돼. 또 나올 때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규제가 세죠? 이걸 팔라고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세금은 거둘 수가 없어. 비과세. 그런데 우리가 전, 답, 과수원, 대지가 있어. 민통선 안에 보면은 청정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쌀농사를 져요.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오고 그 동네 주민들은. 그런데 이 쌀이 청정지역의 쌀이라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 쌀값도 좀 비싸고. 저번에 몇 년 전에도 봤더니 저 이천 쌀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싸더라고. 이 땅들은 농사 지어서 판매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말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과세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두 갈래 길이니까 얘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 비과세일 때. 뭐라고 나오냐?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끝 이렇게 나오면 비과세고 그 중에서 전, 답, 과수원, 대지 4가지 땅은 과세가 된다는 것. 해서 두 갈래 길로 단골 메뉴. 그러니까 첫째는 통제보호구역. 두 번째는 공원이 나오는데 자연보존지구 안에 임야. 그럼 따져봐요. 보존지구라고 나왔어요. 이름에 벌써 규제가 세겠죠. 보존지구야. 여긴 글자 그대로 풀 한 폭이라도 보존을 해야 돼. 함부로 나무 벨 수도 없어. 그럼 땅은 내 땅인데 재산권 행사를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해서 자연보존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할 때마다 짠해 죽겠어.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땅은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나 평생 못 밟을 수도 있어. 무릎하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짠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다 그러면 젊은이들 중에서 튼튼한 사람만 종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난 여태 한 번 못 가봤어. 무릎하기 싫어서. 이런 땅은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없다. 그냥 백두대간 보호지역 하면 왠지 짠해. 그 다음 마지막 요거죠.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이 나올 때도 있고 요게 나옵니다. 최종림 시험님이 최근에 나온 경우도 있죠. 최종림이라는 건 뭐냐 요거죠. 종자를 채집하기 위해서 조성한 산림이죠. 종자를 채집하기 위해서 구성된 거니까 땅은 내 땅이더라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야. 규제가 세니까 요거는 비과세가 된다. 해서 4가지 특정 규제 지역에 있는 것들은 재산권 행사가 안 돼요. 따라서 세금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럼 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다. 여기 안 배운 거다. 그럼 다 과세가 된다는 거. 이렇게 구별하면 편하잖아. 그럼 4가지 지역이 뭐냐? 첫째, 통제보호지역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에 있어요? 자연보존지구 안에 있는 거. 백두대간 보호지역. 아주 이름마다 구구절절 하잖아. 무섭잖아. 마지막 산림보호구역. 요 4가지 규제지역은 재산세를 거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한 가지 많이 나오는 건 요겁니다. 통제보호구역 안에 전답과수원 대지. 얘가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겁니다. 요거.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공원, 자연, 환경, 예를 들어서 지구 안에 임야 이렇게 나오죠. 자, 공원, 성격 테스트 얘가 이런 경우에는 지워졌어요? 또 쓰면 되지. 공원, 자연, 환경, 지구 안에 임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연 환경지구야. 환경지구다 그랬으면은 아까 볼 때 통제보호구역 아니죠. 그 다음에 자연 보존지구 아니죠. 그 다음에 백두대간 아니죠. 산림보호구역 아니죠. 여기에 안 들어갔으니까 과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원이 2개 나옵니다. 보존지구다 그러면 보존지구로 나올 때가 있고 환경지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보존지구다. 그럼 벌써 이름 자체의 규제가 세잖아. 보존. 그럼 비과세야. 환경지구 그냥 조금 규제가 있지 완화가 됐으니까 얘는 과세가 된다는 것. 하나 일례로 예를 들어본 거예요. 해서 똑같은 공원인데도 여기 있는 자연보존지구는 비과세지만 환경지구는 과세가 된다는 것. 바로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죠. 해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크게 2가지야.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가 되고 2갈래길이야. 그 다음 자연보존지구는 비과세지만 환경지구는 과세가 된다. 그래서 4가지만 우리가 꼭꼭 알아두세요. 그럼 요 과세되는 것들은 1, 2월 달에 설명이 들어갑니다. 오늘 미리 알아두면 엄청나게 나중에 도움됩니다. 어떻게? 땅 중에서 4가지 규제 지역에 있는 땅은 세금 안 낸다. 비과세. 나머지 지역이 나왔다. 그게 무슨 지역인지 안 배웠어도 나머지 지역은 다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끝. 이렇게 접근하면 편합니다. 꼭 죄송합니다.
꼭 강조드리는 겁니다. 나올 때들이 됐어요. 비과세가 나올 수도 있고 과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요 임시용 건축물 또 나왔어요. 요거 취득세하고 다르니까 잘 봐야 돼요. 여기다가 한번 해드릴게. 잘 보세요. 임시용 건축물이 나올 때는 취득세 나올 수도 있고 재산세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 이것까지 이해하면 여러분 도사예요. 자, 취득세 복습입니다. 취득세는 1년 초과될 때만 과세야. 그럼 1년까지는 뭐가 된다? 1년까지는 비과세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취득세 임시건축물은 1년까지는 세금 안 내. 1년을 초과해야지 세금 내. 왜냐? 얘는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1년까지는 봐준다는 얘기야. 그런데 재산세는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걷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걷는 거니까 1년부터는 과세야. 1년에 한 번씩 걷는 거니까. 다만 1년이 안 될 때만 비과세가 된다는 것. 두 개 보는 순간에 가출한 상황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숫자 가지고 싸우지 말고 취득세다.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1년 초과해야지만 세금 내. 나머진 세금 안 내.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걷는 거니까 1년부터 과세가 되는 거야. 1년이 안 될 때만 비과세다 이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여기서 초과, 이상, 미만 나왔다가 시험에 1년인 경우라고 출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1년이다. 취득세 안 내. 비과세. 재산세는 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만만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혼란이 오죠? 일자만 4개 배우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야. 그러니까 1년까지 봐줘.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걷는 거니까 1년 안 돼야 봐주는 거예요. 1년부터는 과세가 돼야 된다.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나 또 배웠죠. 사치성 재산은 임시건축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치성 재산은 기간 쳐다볼 게 없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별장 존속기간이 1년 6개월인 별장 이렇게 나오죠. 그럼 사치성 재산은 기간 쳐다볼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뭐가 된다? 과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실수 막는 거. 숫자가 나올 때 숫자부터 보면 무조건 실수해. 왜? 숫자 보니까 6개월이야. 임시건축물 6개월. 이거는 비과세야. 별장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실수 막으려고 그러면 재산세도 숫자가 나왔을 때 숫자는 몇 번째 이유? 2번째 이유. 그럼 뭐부터 봐라? 재산. 물건부터 보란 얘기예요. 넌 누구냐? 별장이다. 그럼 숫자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뭐가 된다? 과세. 별장은 과세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에서 배웠습니다. 5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별꼴, 쓰리고. 미안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물어보면 안 되는데 절대 대답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 혼자 다 할게. 별꼴, 쓰리고. 별은 별장, 골은 골프장, 쓰리고는 장소라고 그랬잖아. 원고는 어디서 한다? 집에서, 고급 주택. 투고는 어디서 한다? 강원랜드, 고급 오락장. 쓰리고는 어디에서 한다? 홍콩 영화 보라고 그랬죠. 다음 주에 연말입니다. 그럼 케이블 TV 들어가서 무료 영화 봐요. 홍콩 도박 영화 끝날 때 되면 꼭 배에서 해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별꼴 쓰리고지 별꼴 고고고. 세상에. 합격자 모임에 지난주 갔다 왔는데 오전에 강의하고 토요일날 오후에 그 미리부터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갔는데 그
보는 사람마다 그걸 얘기하는데 웃겨 죽겠어. 이제 합격했다 이거야. 여유가 있다 이걸. 그러면서 요번에 2개 틀렸습니다. 교수님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요. 그것도 딴 분이 거기서 끼어들고 싶으니까 뭐를 하는지 알아요? 별꼴 고고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 절대 나는 별꼴 고고고라고 설명한 적이 없거든. 별꼴 쓰리고지. 그것도 숨이 넘어가듯이 별꼴 고고고 생각납니다. 별꼴 쓰리고 가볍게 보면 되죠. 이 얘기는 많이 기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수공판장하고 별꼴 쓰리고. 요거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요, 과거에 유치하게 나왔는데 별꼴 쓰리고에 뭐가 나왔냐, 숨겨서 나온 적이 있어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인데 뭐가 나왔냐, 고급 자동차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동차는 재산세 내 안 내? 과세 대상 아니에요. 표정이 이거 뭐지? 여보세요. 우리가 전 시간에 재산세 과세 대상 5개 배웠잖아. 5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지. 자동차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내 손가락을 가지고 1년 설명했는데 시험에 자동차 나오니까 또 틀려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알려야 돼. 5개뿐이 안 배웠어. 내 손가락으로. 시험에 고급 자동차 나오니까 고급자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왠지 세금 낼 것 같아.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내지 재산세 안 내는 거라는 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과세 대상 물건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야 취득세 내고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야 재산세 내느냐, 이걸 상식선에서 알아야 쉽죠. 이걸 갖다 고급 외우려고 하니까 고급 자동차가 나왔을 때 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걸 공부식으로 외워서 그래. 자동차는 과세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고급에 필꽂힌 거예요. 고급이면 왠지 다 낼 것 같아서.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임시건축물이다 그랬으면 취득세 나올 수도 있고 재산세 나올 수도 있는데 다 숫자가 1년이 나오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거. 정리하면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니까 1년까지는 봐줘.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니까 1년이 안 될 때만 봐준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지 1년 외우다가는 끝장이 납니다. 이해 가세요? 아니야, 눈동자가 흔들려. 눈동자가 흔들리면 거의 이해를 못하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그죠? 그래. 그렇게 솔직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 다 헷갈려 이거는. 이걸 내가 지금 알라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야. 내비도 잊어먹어. 하지마. 잊어먹어. 하지마.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요건 알아두셔요. 요거요. 철거. 우리가 이거 보세요. 철거 명령을 받았다. 자 보세요. 내가 3층짜리 건물이 있어. 1층, 2층, 3층. 근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11월 30일까지 철거 명령을 받았어. 보상계약도 체결이 됐어. 그러면 올해 안으로 철거가 확정이 됐죠. 근데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야? 6월 1일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3층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 기술이 많이 좋죠. 요 3층짜리 하나 철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3층짜리 하나 철거하려면. 응? 표정이 나 안 해봐서 몰라요. 3층짜리다 그러면 요즘 뭐 하루 이틀 포크레인으로 푹 찍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6월 1일 날 철거를 미리 하는 사람 없어. 야, 나 이번에 재산세 나올 거니까 6월 1일 이전에 철거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11월 30일까지 철거하면 되니까 우리 다른 작업 먼저 하고 얘는 10월 20일 날 우리 철거를 예정하자. 그죠? 그런데 10월 20일 날 철거하기로 했으면 6월 1일은 철거가 안 됐죠? 철거가 안 됐어도 이번 연도에 철거가 확정이 됐으면은 철거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올해 재산세 고지서 안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 이해 가요? 철거 기술이 좋으니까
6월 1일 날 이전에 철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올해 안으로, 이거 봐, 써 있잖아. 해당 연도에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계약이 체결된 것은 철거된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사망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럼 사망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끝나는 줄 알아? 다 없어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사망은 사람만 없어지는 거야. 재산은 남아있어. 누군가 상속받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철거도 똑같아. 철거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야. 건축물하고 주택만 없어지는 거야. 철거해도 뭐는 남아있어요? 땅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 말 뜻 이해가요? 사망을 해도 재산은 남아있듯이 철거해도 땅은 남아있어. 그럼 토지라는 재산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가 돼야 된다. 이게 함정이죠. 그래서 세법을 배웠으면 요거 꼭 알아두셔요. 사망, 사람만 없어지는 거야. 재산은 남아있어. 재산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상속받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야. 철거도 상가 건축물이나 주택 건축물은 없어지지만 땅은 남아있는다는 얘기죠. 철거해도 토지는 남아. 그럼 남았으면은 재산이 남아있는 거니까 과세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과세. 앞에 철거가 나와요, 일부러. 그럼 이거 실수가 많이 되는 게 이거예요. 철거, 그럼 선입감이 딱 생겨. 야, 다 없어져. 주택 없어져. 그리고 안 읽어. 그리고 뒤에 비과세, 요거 봅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분이 이거야. 철거 하면 먼저 상상을 해. 철거 없어지는 거야. 주택 없어지지. 그럼 비과세 맞네. 공인중개사라 불러다오. 발표날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나오는 거죠. 이게 난이도 상이에요. 공인회계사처럼 심오한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아무리 올해가 어렵게 나왔다. 그래도 점수 맞는 사람은 다 맞아. 왜? 포인트를 알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냐? 철거가 나왔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 없어지지만 토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보면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시험 볼 때 철거, 주택, 건축물 이렇게만 안 나와요. 토지가 따라다니지. 제 말 이해가나요? 그래서 철거다,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건축물, 주택만 없어지지만 땅은 남아있다. 남아있으면 세금 걷어야죠. 과세. 그 다음에 사망. 사람만 없어졌어. 재산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상속재산은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법 배우기 전에 철거 그럼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 사망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슬픈 얘기죠. 사망하면 사람만 없어져. 그 다음에 철거하면 건물만 없어지는 거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오면 이거 난이도 상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토지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거야. 우리가 과거에는 연세 드신 분은 알겠지만은 재산세에 토지가 없었어. 토지는 재산세를 안 내고 따로 세금이 있었어요. 종토세라고, 종합토지세라는 이름이 있었어. 이건 토지만 간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재산세 토지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허전하기 때문에 토지를 재산세에 합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에서 토지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과거의 재산세는 뭐가 중점이냐? 주택. 왜? 과거에 비행기 가진 사람 없어. 배 있는 사람 없어. 상가 건물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아. 주택 위주로 나왔다가 토지가 들어가니까 재산세가 토지와 주택을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올해 주택이 나왔으니까 한 문제, 내년엔 토지분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러면 비과세도 나올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토지는 무조건 알아두면 돼. 그렇다고 오늘부터 집에 갈 때 땅 쳐다보고, 야, 이거 중요한 거다. 재산세 내고, 이거는 저기 종합부동산세도 내. 절대 그러지 말아요. 엎어지면 나만 손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선박. 선박 중에서는 뭐냐? 비상재해 구조용 선박. 벌써 이름만 들어도 나오잖아. 구조용 선박이야. 그러면 날 위해 쓰는 거야? 공익사업을 위해 쓰는 거야? 공익사업. 그러면 뭐가 돼? 다 같이 쓰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 그러니까 다 토지야, 땅이야. 선박만 얘 하나야. 얘가 수십 년 안 나오다가 몇 년 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얜 틀리게 나올 수가 없지. 이름에 나와. 배는 구조용 선박이다. 그러면은 나물 위에 쓰는 거구나. 비과세. 끝.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한 번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아주 우리를 도움 주는 거죠. 나머지는 다 토지에 대한 것. 끝. 그럼 여기서 마무리 들어갈게요. 토지 이렇게 공부합니다. 어떠한 보호지역에 나와 있다. 보호지역이 나오면 4가지 지역만 알아둬라. 4가지 지역은 규제가 세니까 비과세고, 나머지 지역은 뭐가 된다? 과세가 되더라. 그럼 4가지 지역은 민간인 통제보호지역에 있는 거. 그러나 전, 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더라. 그거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연 보존지구 비과세. 그러나 자연 환경지구는 뭐가 된다? 과세. 여기 없으면 과세야다.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구역이 있어. 그럼 무조건 4개 안 들어가면 다 과세야. 공부하는 건 너무 쉬워요. 4개 지역이나 아니면 무조건 다 과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릎팍 시려워 백두대간 보호지역. 그 다음에 산림보호구역. 그 다음 채종림, 보호림, 채종림 이런 것들은 비과세더라. 이렇게 하시면 시험님 이런 것들. 그래서 4가지 지역은 무조건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 그럼 어떡할까요? 비과세를 4개 나와주고 하나는 과세되는 거 집어넣고, 다음 중 비과세 되지 않는 토지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4가지만 비과세 되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 끝.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게 556쪽 양괄호 9번 비상재해 구조용 선박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9번에 납세 절차다 하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1, 2월 달에 체크해 놓고 체크하고 1, 2월 달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때는 이제 중요한 것도 반복하고 안 했던 것도 일부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 12월 입문과정. 근데 말이 입문과정이지 여러분은 이번 시험에 나올 비중이 있는 것들은 더 집중적으로 했고, 좀 비중이 좀 덜한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서 1, 2월 달에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과정이 사실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세만 배운다고 그랬죠. 국세는 1, 2월 달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 12월은 옛날처럼 우리가 작년엔 다 강의했어. 조금. 그랬더니 2달의 시간이 좀 낭비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 방법을 바꿨어요. 입문과정이지만 지방세법만 우리가 비중 있는 걸 다뤄보자. 시험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남는 건 없죠? 역시 여러분 다 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면 1년 뒤에 만나야 되니까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여태 배웠던 거, 오늘 배운 거 이해는 가요? 다 까먹으세요. 그래서 1월 1일 날 혹시나 내 얼굴까지 까먹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봤지? 이런 곤란해. 그런 경험이 제가 있거든요. 강의 안 나가던 데를 첫 강을 했어요. 그리고 2번째 강의야. 근데 어디서 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 그 사람도 날 막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야. 대놓고 못 보고. 나중에 같은 학원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도 내년에 그래도 난 용서해 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11, 12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지방세 위주로 했습니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다음 23년도에 열심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